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트럼프 약발이 벌써 다 했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 테슬라 바이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왜 이래? 좋아도 문제야?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거의 피바다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졌죠. 자, 일단 마소부터 보겠습니다. 1.32% 빠졌어요. 조금 많이 빠졌죠, 평소보다. 그리고 애플도 좀 많이 빠졌어요. 2.41%. 그리고 엔비디아도 3% 정도 빠졌습니다. 자, 요즘 엔비디아는 또 많이 올라와서 149까지 돌파하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했거든요. 근데 다시 130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엔비디아는요, 현재 이 어떤 그 저항 물건들이 그 지점 140불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뭐 차익 실현하는 그런 어떤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나오고 또 미래의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펀더멘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1.44 오늘 빠졌고요. 오늘 1%대 빠졌어요. 마소, 아마존, 구글. 이 정도면 제법 빠진 겁니다. 자, 구글 1.13이다. 왜냐하면 이 주식들은요, 보통 빠져봐야 0. 몇 프로 이렇게 빠지는데, 또 올라도 뭐 그 정도고요. 근데 오늘은 1% 이상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 오늘 0.84 살짝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0.05%, 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늘 뭐 플러스로 갔다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전반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자,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온 것은요. 오늘 이 잡 리포트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이 노동 시장이 탄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트럼프의 약발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보통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서는요, 보통 이런 흐름세가 나타나니까 그냥 뭐 조금씩 이럴 때는 그러려니 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도요, 또 어느새 또 흐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여유를 가지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 발표되어진 노동보고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이 노동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는지, 전체적으로 거의 피바다가 왔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고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대략 전망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먼저 non-farm payroll이죠. 그러니까 이 농업 분야를 제외한 그 일자리거든요. 25만 6천 개가 이번 달에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25만 6천 개. 원래 11월 달이 21만 2천 개였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한 4만 개 이상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핫한 거죠. 그리고 예측치보다도요. 핑크빛으로 하는 거 예측치가 15만 5천 개였어요. 그러니까 예측치가 15만 5천 개인데 25만 6천 개가 나왔다? 10만 개씩 차이 나는 건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나도 더 뜨거운데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아래쪽의 막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막대 그래프 보시면요. 사실 지금 이게 이제 매달 데이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짙은 파란색이 훌쩍 올라와 있죠. 지난달 대비 훌쩍 뛰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한 3개월 전보다 더 좋고요. 그리고 뭐 거의 지난 보시면은 한 4, 5, 6, 7, 8이 좀 안 좋았거든요. 계속 내려왔는데, 자, 그것 대비 지금은 다시 신년 들어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 앞으로 들어오고 공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construction, 공장을 짓고 세우는 것부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일자리가 지금 현재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조업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막 대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현재 예측치보다 10만 개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이 너무 핫한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이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도요, 오늘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실업률 원래 예상은 한 4.2, 4.3 정도 예상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위에 초록색을 하렸지만 4.1%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낮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실업률 보시면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가 이 코로나 때 가장 높게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지죠.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2년도, 23년도, 거의 24년도까지는 뭐 거의 3.5에서 3.6, 7, 요 어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이건요,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던 거죠. 자, 그러다가 고금리의 여파가 22년도부터 올렸으니까 이게 이제 23년 후반기, 24년도, 작년에 사실 이제 좀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금리 여파가. 근데 그 여파로 인해서 올라왔죠. 그 실업률이 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덜 뽑고 오히려 좀 해고를 많이 하죠. 사람을 잘라내야 각 공장들, 회사들이 뭔가 이 어떤 비용 절감이랄지 이게 되다 보니까 회사가 이 유난하게 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최근에 한 3.5 정도, 4.5까지 올라갔던, 4.3까지 올라갔죠. 3. 그리고 그 올라갔던 것이 다시 내려와서 4.1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요.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그 고금리 여파로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죠. 그 지금 몇 달 정도 더 보면요. 이게 만약에 4%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실업률은요. 전체적으로 4% 아래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실업률이 막 엄청나게 치솟잖아요. 막 5% 가까이 육박하고 이러면요. 그건 정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이 막 그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도무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실업률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실업하면은 또 바로 옮겨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그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도 핫한데 실업률도 이렇게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안 뜨고 이게 주식시장이 오늘 원래는 이런 식이면요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내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데이터 하나 더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임금 상승 속도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가 나왔냐면요, 3.9%가 나왔어요. 자, 미국의 임금 상승이 3.9, 원래 한 4% 예상했거든요. 근데 3.9 나왔습니다.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자, 재미난 건요, 지금 여전히 3.9, 4% 정도면요, 여기 인플레이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3%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4%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찌됐건 월급이 계속 4%대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거는 물가 상승 감안해서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도 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임금 상승 속도, 노동시장, 그리고 실업률까지 가장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고금리, 초고금리, 여전히 미국이 가장 높잖아요. 이 고금리에서도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좋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면 정상적이라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뭔가 더 고공행진하면서 와, 뭐 미국 경제가 정말 뜨겁구나 하면서 좋아가야 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까요? 왜 지금 이제 이런 피바다도 오고 좀 왜 이럴까요? 이게 여러분, 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금리를 만약에 또 내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가 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가 안 잡혀요. 물가가 오히려 더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눌러놔야 되는데 누르기에는 지금 현재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트럼프 1기, 바이든, 또 이번에 트럼프까지 해서 전부 다 리쇼어링이에요. 야, 다 들어와. 미국 기업들 다 들어와. 그리고 뭐 다른 외국 기업들 다 들어와. 우리 아니면 관세 매긴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는 법인세 면제해 줄게. 뭐 이런 거. 법인세 엄청나게 인하해 줄 거니까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장 세우잖아요. 그러면 공장 세우는 것부터 GDP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뭐 옛날처럼 뭐 지금 고금리, 저금리 때 좋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요. 어찌됐건 미국 경제가 지금
지금 생각보다 이 고금리에도 잘 버티는 탄탄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힐 것이라는 걱정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년물 금리가요, 드디어 돌파를 해버렸어요. 지금 4.7 돌파해버렸거든요. 4.7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야,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 장기차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가에도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고속 성장주들이 오늘 다 떨어진 거죠. 빅테크들 다 내린 겁니다. 테슬라가 이 정도 버틴 건 정말 잘 버틴 거예요. 거의 안 떨어졌잖아요. 테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테슬라는 독보적인 트럼프 수혜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 메커니즘 아시겠죠? 다이내믹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경제가 좋은 게 오히려 지금 문제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지금 이 궤적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요, 내릴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근데 어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 보시기 바랍니다. IMF 총재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매크로를 보고 있죠. 미국 경제 상황, 전 세계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rump's tariff threat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에도 25%, 중국에는 60%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도 관세를 타겟으로 잡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이 협박이죠. 일종의 위협이죠. 이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그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뭐예요? 장기채, longer term borrowing cost죠. 이게 10년물 금리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뭐 이 장기채들의 지금 현재 그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미 already driving up longer term borrowing cos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장기채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달러 대비 떨어지는 것도요. 각국의 통화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뭐 달러 대비 약세죠. 대한민국 원화도 지금 뭐 거의 1,500원 수준으로 가 있죠. 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다가.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흐름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기채를 끌어올린다. 이건요. 투자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MF 총재도 이 얼굴 보세요. 굉장히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지만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이 살아나려면요. 장기채 내려가지고 투자를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지금 뭐 미국만 홀로 나홀로 지금 독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IMF 총재도 그런 경고를 트럼프에게 적당히 하라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또 뭐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서 사실 지금 현재 오히려 주식시장이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흥미로운 소식이죠. 자, 뉴욕의 주지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헤지펀드사들이 집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움직임을 제재를 가하겠다, 제한을 가하겠다. 그 헤지펀드사가 지금 현재 있는 집들을 막 쓸어 담고 있거든요. 자, 그걸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그 미국의 뉴욕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도시들에서는요, 이런 이 집들 있죠. 집들을 대규모로 현재 헤지펀드사들이 막 사들이고 있어요. 자, 이들이 사들이면 지금 현재 이 금리가 높아가지고 살 수 없는 뭐 개인들이랄지 좀 큰 손들이랄지 부담스러워하는데 헤지펀드사들은 뭐 자금이 풍부하잖아요. 자, 그 자금이 풍부한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집 가격 자체를 특히 이제 집뿐만 아니라 상업용 관련된 것도 전부 다 보면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상업용 부동산도 아예 주거지로 바꿔버리고요. 또 실제로 그냥 그 집들 있죠. 이것도 대규모로 사들어가지고 좀 더 지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지금 안 되니까. 그거 싸게 사가지고 그걸 대규모로 또 완전히 바꿔놔가지고 나중에 이걸 월세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그 헤지펀드사들이 그렇게 월세를 올려서 나중에 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또 되팔겠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뉴욕의 주지사가 왜 이걸 막으려고 하는, 헤지펀드사가 사들려고 하는 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월세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뉴욕은 월세 지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들여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올려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뉴욕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소위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최근에 듣기로도 외국계 회사가 한국에도 지금 현재 그 아파트들을 사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장사하겠다 얘기 나왔거든요.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의 월세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글로벌한 그런 어떤 이 관점들도 좀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중국에서 새롭게 이제 팔게 되는 모델 Y의 리프레시 버전이죠. 즉, 주리퍼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동차가 너무 멋있어졌다, 너무 고급져졌다라는 건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죠. 기존의 모델 Y의 그 어떤 주주들의 가장 컴플레인이 많았던 부분은 뭐냐? 굳이 들자면은 앞부분이었어요. 앞모습이 생각보다 너무 안 이쁘다. 여러분, 오른쪽 거 보세요. 오른쪽이 원래 기존의 모델 Y입니다. 자, 모델 Y 앞에 보세요. 앞부분이 뭔가 이 좀 뭉뚱그려가지고 앞부분이 생각보다 뭐 멋이 없어요. 뭔가 바보 같은 얼굴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앞부분이요. 그래서 뒷부분은요, 세련되게 멋있어요. 럭셔리해 보이거든요. 근데 앞부분이 조금 뭔가 아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런 컴플레인들을요 다 반영해서 그런지 앞부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 왼쪽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현재 현재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들 다 찍혀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멋있어졌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델 Y가요, 정말 멋있어졌습니다. 그 앞부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램프도 보세요. 원래 기존에는 램프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냥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일자 모습으로. 그 뒤에는 완전히 일자죠. 근데 지금 이것도 중간에 하나 뭐 끊김이 있지만 양쪽으로. 그러나, 뭐 거의 일자로 쫙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멋있게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예쁘게 나왔어요. 뭔가 굴곡도 더 줘가지고, 아름답게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아요. 야, 멋있다. 나도 모델 Y 이번에는 저걸로 사야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모델 Y가 베스트셀링이잖아요. 전 세계에. 아마 이렇게 모양이 나왔다. 자, 앞으로 더 인기가 좋겠죠. 아주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리프레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그 기관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린 사람도 또 두 번째 올리고, 세 번째 올리고, 뭐 이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도이체방크입니다. 오늘은요, 이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요, 기존의 370달러에서 420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자, 도이체방크도 이 목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 그 메인테이닝 바이 레이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고객들, 도이체방크 고객들에게 테슬라는 지금 buy, keep buying 하라, 계속 사모하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370에서 420까지 끌어올렸는가?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사실 우리가 지금 PR이 뭐 100 넘었다고 뭐 아직도 투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심한 분들. 야, 100이 넘었는데 PR이 어떻게 투자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의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PR이 높지만 목표 주가가 420까지 현재 주어진다.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100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냐? 기관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도이체방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이치방크가 볼 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now clearly embedding a higher degree of success for robotax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의 성공, 아주 높은 성공에 기대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테슬라의 이 목표 주가는요, 420, 490, 500달러 이상, 지금 515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모델링을 돌려서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로보택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보택시의 성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그렇죠. 지금 테슬라 이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로보택시의 성공은 굉장히 좀 높은 현재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멀티모럴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보택시를 가지고 앞으로
이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FSD 버전 13. 지금 13.2 버전이랄지, 이 앞으로 나오는 버전들이 계속해서 향상이 굉장히 향상돼서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머스크가 3개월 후면 우리가 사람의 운전보다 더 좋아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머스크가 한 3개월 후쯤이면 그게 뭐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술이라는 거 하는 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대략적으로 한 3개월 후쯤면 사람보다 더 안전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교통국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하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발전된 FSD를 가지고 로보택시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캘리포니아, 텍사스입니다. 자, 지금 예상되어 있는 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죠. 여기에 로보택시를 이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크게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얘기했는데 주를 먼저 도시를 정하겠죠.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그 팔로알토랄지 그 부자 동네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에 그 지역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거 발표 도시가 나올 거예요. 발표가 그렇게 되면요 그 도시에 시행한다. 샌프란도 할 수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확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텍사스도 마찬가지죠. 텍사스도 텍사스 어스틴에서 할까 아니면 달라스에서 할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정부랑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지역들로부터 먼저 하겠다. 이게 이제 in the second or third quarter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나 3분기에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빨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2분기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2분기 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행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한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거의 우버 수준의 그 주가는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멀티모럴 프레임워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슬라가 이러한 그 FSD 자율주행이 이제 로보택시가 되고 나면은 테슬라가 아마 하반기쯤 됐을 때는 사람 운전 이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라이센싱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요. 여기서 도이체방크는 420이 뭡니까? 500달러를 올리고 600달러를 올리고 더 700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자체가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동차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도이체방크도 420도 아주 지금 보수적으로 올려놨다. 원래 은행 기관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목표 주가가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4680 소식입니다. 자, 4680 배터리, 파나소닉에서, 자, 이번에, 지금 아래쪽 사진 보세요. 이 파나소닉에서 4680 배터리를 이제 전시를 해놨거든요. 자, 근데 이 파나소닉 이번에 그 세스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이번에 그 젠순왕이 스피치했던 바로 이 가전 기술 전체를 이제 기업들이 나와서 뽐내고 자랑하는 건데,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세스에서 파나소닉도요, 4680 배터리를 배치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 주들이 여기 가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관계자들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마즈 캐릴락도 직접 이번에 파나소닉 관계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파나소닉의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중요한 인물들이 뭘 얘기했냐면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Panasonic 4680 cells are about to enter mass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나소닉 4680 배터리가 드디어 대량 생산에 이제 들어가기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워밍업도 하고 조금씩 생산할 수 있지만 완전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거기랑 맞춰질 겁니다. 세미트럭 있지 않습니까? 세미트럭에는 4680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세미트럭이 올해 말쯤에 이제 시험 생산 프로덕션 하지 않습니까? 트라이얼 테스트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들어가게 되고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서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막 대량 생산을 많이 모아놔야겠죠. 4680 배터리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미트럭에도 들어가게 되고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게 되고 더 남게 되면
이제 이 파나소닉이 더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모델 Y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은 더 절감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4680은요, 뭐 본인들도 5 times capacity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기존의 조그만 배터리에 비해서 뭐 굉장히 용량 자체가 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비용도 절감되는 거고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읽으면 됩니다. 어쨌든 파나소닉 관계자가 본인들이 이제 완전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BYD가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BYD가 뭐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대수를 뛰어넘었다, 뭐 내년부터는 뛰어넘을 거다, 뭐 이런 굉장히 그 중국 내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놓고 보면요, BYD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내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그 기술진만 무려 5,000명을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5,000명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만 이제 이 소위 데리고 있는데, 원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전기차로 오면 올수록 그게 더 많은데, 지금 BYD는 5,000명을 데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마지막 부분 보세요. Bigger may not mean better라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더 큰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뭐 5,0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가지고 있는데 BYD가 폭스웨건은요 더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이 폭스웨건은요 over 10K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만 명씩 갖고 있다? BYD보다 2배나 더 많다? 그러면 BYD뿐만 아니라 폭스와겐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나야겠죠. 막 우리가 자동차를 작동할 때에 결국 지금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폭스바겐의 이 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는요 너무 형편없죠. 여기에 ADA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이 자율주행 보조 기능도 사실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떨까요? 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테슬라 FSD 팀, 자율주행 팀은요 현재 한 20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요. 근데 발전 속도를 보세요. Look at the insane progress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200명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요. 근데 지금 현재 FSD가 13.2.2까지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를 보이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명의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5,000명, 또 1만 명이 데리고 있는데, 테슬라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Bigger may not mean bett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이 꼭 더 나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부분은 사실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BYD 옛날에 내연차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그 위에서 지금 전기차를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이 BYD도 그렇고 내연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이제 전환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한데, 특히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건데 그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컴퓨터처럼요.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은요, 본인들이 전부 다 소위 밸류 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사들이 있잖아요. 너트 하나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안에 컴퓨팅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공급 부품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데, 다 다른 코드를 갖고 있고, 전부 다 각자 회사들, 부품사들의 엔지니어들이 다 코드를, 특별 코드를, 스페셜 코드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하나 바꾸고 조정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오늘 2부 때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어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아예 그냥 네 바퀴 위에다가 컴퓨터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은 숫자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보세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5,000명, 10,000명씩 고용하는데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형편이 없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흘러나옵니까? 사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BYD가
자동차 제조하고 만드는 데는 자기들이 탁월하니까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라이센싱 할 것이다 얘기 흘러나왔어요. BYD가 해버리면 이 소식이 알려지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막 고공행진하겠죠. 미친 상승할 겁니다. 지금도 싼 거 너무나도 싸게 보이겠죠. 자, 그런데 이 소문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라이센싱 하려고 하는 중국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도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세이기랄지 베이기랄지 그리고 장안이라고 하는 그 BYD보다는 장안 자동차 요런 현재 자동차 회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를 우리에게 올리겠다. 그러면 테슬라 자율주행을 갖고 있다? 전부 다 BYD에 밀리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자율주행을 장착했어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이제 디벨롭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 건 잘 만들거든요. 뭐 세익도 그렇고 베이익도 그렇고 자동차 뚝딱뚝 만드는 건요 일도 아니죠. 뭐 사실 저렴한 인건비로 만드는데 자 여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BYD를 따라잡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BYD도 아이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테슬라 걸 쓰자. 우리는 자동차나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는지 아시겠죠? 지금 중국에서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중국만 하겠습니까? 이 포드랄지 지금 GM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가 하잖아요. 쟤는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떤 회사가 테슬라 거 우리 써 이런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막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막 그냥 앉아서 춤추고 기뻐하고 그때 또 제가 그 노래 한 곡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때는요. 아주 신나는 노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윽고가 가장 좋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중국 안에서도 BYD가 만약에 테슬라를 라이센싱 한다 그러면 대박 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어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뵐게요. LA의 정교수였습니다.